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용자와 동거 친족이신 분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러한 분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로 판단하고 어떤 경우에 근로자가 아닌 가족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업무 지침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거 친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동거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세대를 같이 하고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일 가족 내에 거주하더라도 생계 내지는 세대를 달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를 달리 하고 있는 형태로 살고 있다면 친족인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로 해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거 친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친족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친족은 법률상 배우자 그리고 8촌 이내의 혈족 그리고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해서 친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족의 세부 유형 중 하나인 혈족의 의미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자기의 직계 존속과 그리고 직계 비속을 말하는 그 직계 혈족, 그리고 자기의 형제 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 그리고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을 말하는 사실상 반계 혈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척이라고 하는 부분의 그 의미는 그 혈족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척 관계는 혼인에 의해서 성립되는 친족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친족 관계에 있는 분이 함께 동거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근로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동거 친족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막연히 모한 지위로 계속 두고 있다가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그리고 쓰러지거나 사망하거나 한 경우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서 산재 보상 여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정확한 관계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하다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근로자성 여부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동거 친족이 어떤 경우에 근로자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드려 보면, 일반적인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한 13가지 정도의 기준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형성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근로관계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략적으로 설명드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에 의해서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그리고 비용이나 원자재, 그리고 작업 도구 등을 사용자가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인 성격을 갖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 그리고 보수에 관한 사항을 국세법상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근로자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동거 친족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은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거 친족을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근로자적인 성격이 될 수 있도록 조사에 응하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해당 조건을 근로자 성격에 맞게 맞춰서 일을 시키거나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을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하나의 사업장의 동거 친족과 일반 근로자를 함께 사용해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친족은 이러한 경우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따라서 동거친족 중에서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 그리고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자로서 근로실태 파악이 어렵고 사업주와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거친족인 근로자를 근로자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그 주장하고 있는 그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수용되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 이러한 분들 이외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그 전제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수를 받으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한 그 실태를 감안해서 근로자성 판단을 생략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설명 부분은 동거친족과 다른 일반 근로자가 함께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었고, 지금 설명드리는 두 번째 유형은 동거친족만을 사용해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동거친족을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거친족에 해당되는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그리고 4촌 이내 인척에 해당되는 그 동거친족의 경우에 근로자성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동거친족과 다른 일반 근로자가 섞여서 일하는 경우와 기준이 완전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와의 사용 종속관계, 실태 등 그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라도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동일하게 부여해서 근로관계를 확인한 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증 서류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근로관계에 대한 자료, 그리고 급여 내역에 대한 자료, 그리고 출퇴근 등과 관련한 자료 등 해당 서류들이 발급 가능하다면 발급받아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그 근거 자료로 삼으면 유리하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세 자영업자 또는 가족 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동거친족에 해당되는 분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그 조건, 그리고 근로자로 입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